안녕하세요, 피대현입니다. 최근에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료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이 피드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굶어도 동물은 절대 굶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물을 생산해야 되니까. 특히 우유와 고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사료가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저 외국에서 미국, 호주, 중국에서 컨테이너선들이 입항을 하지 못하다 보니 사료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사료를 운반하시는 분이 선입견 돈을 받고 물건이 공급이 안 됐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액수는 커졌고 좀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피해액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0~5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K군이라는 회사나 개인이 있고 또 그 뒤에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K군의 역할은 뭐냐면 컨테이너들이 광양이나 부산으로 들어오면 컨테이너에 있는 내용물을 농가에다 축사에다 쌓아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컨테이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 한 업체고요. 이 회사가 하역만 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판매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가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까 K군이 이분들한테 선입견을 땡겨서 결론은 물건을 공급하지 못한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이 물건을 못 받으니 이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고 이분은 지금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저도 비슷한 사건을 당했죠. 그때는 굉장히 앞이 안 보이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 직원이 있었어요. K과장이라고. 꽤 큰 금액을 횡령을 했습니다. 8억 7천이라는 돈을 횡령을 해서 지금은 잠적을 했고 어디가 있는지 경찰과 검찰에서 잡지를 못해서 기소 중지 상태에 있는데 이 직원이 농가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친구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K과장이 농가로부터 수금을 자기 개인 통장으로 수금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농가에서 저희 회사로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돈을 쓸 목적으로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그 통장에 돈을 다 넣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만 저희 통장에 저희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저희가 이제 관리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오고 있고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세금 계산서입니다.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하셔서 농가분들 꼭 송금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물건은 A가 팔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보면 B업체로 세금 계산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거래명세표입니다. 세금 계산서에 적지 못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이 거래명세표라는 곳에 적혀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키로당 단가, 금액, 세부 내용들이 거래명세표, 말 그대로 거래를 한 명세 내용입니다. 세금 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또 비교하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금표입니다. 이 계금표의 수량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수량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는 양과 똑같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금표에는 가격은 안 나옵니다. 단지 톤수만 나오고 무게감 나오기 때문에 이 무게가 세금 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는 공급업체 이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인과 거래하실 때는 그 회사에 이름이 나와 있는 법인 통장으로 돈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름 꼭 확인하셔서 그 대표자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또 확인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입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금표 발행이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미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업체들은 한 달에 한 번 잔액증명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농가나 공장들한테 저희가 받아야 될 채권 금액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내드리면 아무리 귀찮으셔도 그 전에 보내드렸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금표를 기준으로 내가 보냈던 금액을 확인하시고 안 보냈던 금액과 보내야 될 금액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사인하셔서 다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귀찮은 것 같지만 하시면 굉장히 편해질 수 있습니다. 5개 정도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업체명 확인해 주시고 거래명세표 확인해 주시고 또 세 번째 계금표가 발행이 됩니다. 또 하나 더 나가면 국가공인인정 계금표인지 확인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돈을 송금하실 때 세금계산서에 찍혀 있는 업체명으로 개설된 법인통장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명으로 된 통장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명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꼭 송금하시고 업체들이 발행하는 잔액증명서에 채권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사인하셔서 다시 그 업체에 돌려주시고 그 전에 복사해서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또 만약에 이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시면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찾아뵙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이런 것도 아니라 큰 회사 W은행, 임플란트 회사도 직원의 생명으로 인해서 큰 금액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하고 서로가 확인하고 서로가 자정해서 좋은 저희 축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또 재밌고 유익하고 저희 전공인 사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